여러분, 건축계에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스며들어서 마치 사라지려고 하는 것 같은 건축. 네, 오늘 이야기할 쿠마켄고의 세계입니다. 자, 이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패턴으로 보이시나요?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철학이 담겨 있어요. 만약 건물이 구름처럼 가볍고 숲처럼 복잡하고 섬세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런 상상에서 쿠마켄고의 건축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쿠마켄고가 무엇을 그리고 왜 그렇게 짓는지 그 작품을 한꺼풀씩 벗겨내면서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자, 그럼 쿠마켄고 건축의 비밀을 풀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건 바로 재료를 가장 근본적인 단위, 그러니까 입자로 해체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그냥 나무를 작게 자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전통적인 목조 건축 기술을 아주 정교한 수학 원리로 다시 분석하고 그걸 재조합해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복잡하고 현대적인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진짜 흥미로운 건 이 작은 입자들이 계속 반복되고 겹쳐지면서 만들어내는 효과예요. 단단해야 할 건물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열려 있고 또 역동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아니,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재료를 입자로까지 분해하는 걸까요? 그 답은 그의 아주 독특한 철학에 있습니다. 바로 약한 건축. 들어보면 좀 역설적이죠?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하다는 말이 뭐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거나 그런 구조적인 결함을 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또 유연하게 적응하는 힘을 의미하는 거죠. 주변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가 되는 건축이랄까요? 그리고 이 약함이라는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입자의 건축인 셈이죠.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대신에 이런 작은 입자들을 쓰니까 건물이 주변 환경에 훨씬 더 부드럽게 반응하고 스며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약하고 또 입자화된 건축은 모든 경계를 허물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소통의 건축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 더 이상 자연과 우리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둘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주변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을과 산이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는 사토야마라는 곳의 풍경. 바로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가 자란 집은 전통적인 목조 주택이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초라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다다미, 쇼지, 흙벽 이런 자연 재료들과 매일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깊은 아름다움을 몸으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10살 때 쿠마켄고의 꿈은요, 건축가가 아니었어요. 바로 수의사였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1964년 도쿄 올림픽 때였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새로 지은 건물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단계 겐조가 설계한 요요기 국립체육관을 본 순간 와,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 혁신적인 구조, 그 유기적인 형태,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했대요. 아, 나는 건축가가 되어야겠다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한번 쫙 엮어볼까요? 어린 시절의 경험, 그리고 그 충격적인 만남이 지금 그의 건축에서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지 말이죠. 바로 이거예요. 어릴 때 목조주택에서 몸으로 느꼈던 그 감각이랑 올림픽 체육관을 보고 받았던 그 충격,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지금의 쿠마켄고 건축이 탄생한 겁니다. 전통 건축에 숨어있던 수학적인 패턴이 그의 손에서 완전히 새롭고 복잡한 목재 구조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쿠마켄고의 건축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다리 같은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고 함께 숨쉬는 새로운 미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그의 모든 작업을 관통하는 목표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으로 무언가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 결국 쿠마켄고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게 아닐까요?
만약 우리 주변에 더 많은 건물들이 그 존재감을 뽐내는 대신 주변 환경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려고 한다면 우리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이건 단순히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